안녕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제 채널을 처음 보시겠지만 원래는 그냥 소소하게 덕질하는 거 올리던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웬 다이어트 영상이냐? 사실 이런 영상을 찍어보려는 생각은 전부터 있었는데 너무 채널 주제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안 찍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유명한 채널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던 채널이거든요. 제가 요즘 딱히 꽂혀있는 장르도 없고 사실 하고 있는 게 알바 가끔 하고 약속 나가고 운동하고 이게 다라. 심심해서 오랜만에 영상은 올리고 싶은데 다뤄볼 주제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냥 뜬금없는 거 올려도 얘가 요즘엔 또 이런 거에 꽂혔구나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다이어트 영상인데 왜 제목에 ADHD와 우울증을 붙였냐 하면 일단 제가 ADHD고 ADHD인 건 비교적 최근에 알았지만 정말 어린 시절부터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여러 다이어트 관련 정보들이나 영상들을 찾아보게 됐는데 보통은 정신이 안정된 상태를 전제로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ADHD가 있으면 필히 우울과 불안도 동반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ADHD인 분들이 훨씬 다이어트를 하기 힘들고 시작조차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을 걸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 기분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 채널의 방향성도 딱히 없고 영상을 올렸다 안 올렸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저희는 금세 꽂혔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경향이 심하잖아요. 어차피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 ADHD일 테니까 저희라고 할게요. 인생에서 성공의 경험보단 실패의 경험이 월등히 많다 보니까 어차피 금방 포기할 테니까 난 원래 먹는 걸 좋아하니까 아마도 가끔 운동이나 살을 빼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도 지레 포기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 같은 사례를 보고 나도 어쩌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용기를 받으셨으면 해서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이 절대 정답은 아니에요. 각자 체형이나 현재 상태가 다 다르니까요. 제가 살을 빼고 유지어트 중인 지금까지 한 9개월쯤 됐는데 사실 기간이 다른 분들에 비하면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다이어트보다 유지어트가 훨씬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래도 일단은 살을 빼는데 성공하긴 했으니까 만약 시작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바디 기록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9월 인바디고요. 다이어트는 12월 중순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난 뒤 올해 5월 인바디고 그리고 8월 인바디입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제가 근육이 잘 안 붙는 체질인 건지 근력이 너무 안 오르긴 하네요. 이게 한 4년 전 모습이고요. 이게 요즘 모습입니다. 저도 옛날 사진은 영상 찍느라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새삼 진짜 많이 빠지긴 했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였다고? 하고 좀 많이 놀랐어요. 당연히 옛날에도 살이 쪘다는 자각은 있었지만 이 정도라고는 메타인지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인바디를 볼 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9월의 인바디는 체중은 그렇다 쳐도 근력이랑 체지방률도 되게 심각했어요. 심지어 저것도 집에서 강제로 헬스장 보내서 억지로 꾸역꾸역 가고 2달 만인가 잰 결과예요. 오죽하면 PT쌤들이 제 인바디 볼 때마다 기겁을 하면서 유산소는 됐으니까 근력 운동이라도 하라고 애원할 정도였어요. 저것도 강제로 다녔던 거라 좀 가다가 그만뒀고요. 식단은 당연히 안 하던 상태였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지금부터 제가 살을 빼게 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은 ADHD 및 정신질환을 갖고 계실 거라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정신이 안 좋으면 다이어트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것조차 하기 힘들어요. 저는요, 움직이는 게 정말 싫고 침대가 제일 좋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다들 정신이 좋아지려면 우선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정신이 먼저 좋아져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긴 한데 저는 정신이 안 좋을 때 남들이 운동해라, 움직여라 백날 말해도 별로 와닿지도 않았고 남들은 운동하면 개운하다는데 개운하지도 않고 강제로 운동하니까 오히려 분노만 쌓였어요. 전 이번에 제 의지로 살을 빼면서 알게 됐어요. 비단 다이어트만이 아니라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 본인의 의지와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단 걸. 남들이 백날 천날 뭐라 해봤자 결국 본인이 와닿지 않으면 재밌지도 않고 괴롭기만 하고 금방 포기하게 돼요.
근데 일단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서 정신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확신을 하긴 좀 그렇고요. 전 너무 오랜 세월을 침체된 채 살았어서 그런지 움직일 기운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누워있지? 취미는 그냥 덕질이나 폰 보는 거지? 우울하니까 배달 음식, 야식 계속 먹지. 당연히 살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기점으로 제 정신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평생 안 해봤던 방청소도 하고 잘 씻게 되고 운동이랑 다이어트까지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스스로요. 참고로 ADHD 약 복용하고 좋아진 거 아니냐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ADHD 약 복용하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좋아지는 팁까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사정이 다 다를 테니까. 근데 우선 내 마음이 편해져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마음이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혹시 의심은 되지만 아직 병원을 안 가신 분이라면 병원부터 꼭 가시고요. 두 번째, 운동. 제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이어트의 9월은 식단이란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운동만 하면 살 안 빠져요. 근데 저희는요,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운동을 해야 돼요. 물론 유지어트에도 운동이 중요하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가끔 폭식을 해도 쉽게 살 안 찌게 해줘요.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도록 의지를 길러주기도 하고요. 그래, 운동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하기가 싫어.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진짜 꿀팁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헬스장 끊지 마시고 우선 홈트부터 시작하세요. 처음 시작할 땐 그래도 의지가 있으니까 헬스장을 끊어도 어찌어찌 나갈 거예요. 근데 운동은 처음인데 힘들어 죽겠고 기구 사용법도 모르겠으니까 뭔가 부끄럽고 눈치 보이고 오늘 비도 쏟아지고 춥고 덥고 옷 갈아입고 헬스장까지 걸어갔다 오더라고 귀찮고. 그렇게 헬스장은 끊어놓고 그대로 돈 기부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일단 운동을 루틴화부터 시켜야 돼요. 평생 운동 안 하다가 무거운 몸 이끌고 헬스장까지 가서 고강도 운동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홈트는 날씨 제약 없지. 운동하기 싫어서 계속 누운 채로 미루다가도 매트 한 장만 깔면 몇 시가 됐든 운동할 수 있지. 저희 같은 의지 박약들한테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주기가 너무 좋아요. 홈트로도 운동이 되냐? 충분히 돼요. 저희같이 제로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충분해요. 홈트로 일단 기초 체력부터 키우세요. 홈트만 해도 땀 줄줄 나실 거예요. 요즘 홈트 영상 유튜브에 얼마나 많아요. 각자 잘 맞으시는 영상 찾아서 하세요. 저는 홈트 할 당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빵느 채널 보면서 했어요. 이분 영상이 차분하고 딱 할 말만 하셔서 좋더라고요. 상체, 하체, 전신, 유산소, 스트레칭 온갖 게 다 있어서 골라서 하기 좋았어요. 홈트 루틴은 거의 항상 같았습니다. 3-40분 홈트 영상으로 근력 운동 플러스 체력 괜찮으면 집에 있는 사이클 2-30분 타거나 8,000보 채웠어요. 만보기 캐시 어플들 있잖아요. 전 서울시에서 만든 손목 닥터 애용하는데 이게 주 5일 8,000보를 채워야 포인트를 많이 받아서 반강제적으로라도 걸음수 채우는데 도움 많이 됐어요. 아 뭐야, 난 그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얼마 못했어요. 웬만하면 매일 하려고 했지만 당연히 하기 싫은 날도 많았고 안 한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최대한 자주 꾸준히 하자는 거였어요. 운동을 습관화시키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꾸준히 홈트를 하다 보면 이걸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거예요. 그때 헬스장을 끊으세요. 그러면 루틴화된 게 있어서 운동하기 싫은 날이 있어도 예전만큼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생각이랑 잡념이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운동은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생각 없으신 분들이라도 제가 말한 대로 홈트로 한번 운동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간헐적 단식. 저는 16대 8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8시간 먹고 16시간 공복까지는 거예요. 저는 12시에서 8시까지만 먹어요. 6시에서 6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힘들 거예요. 근데 전 지금 알바도 가끔 나가는 수준이고 힘든 일도 안 해서 이게 가능한 것 같긴 해요. 만약 제가 일을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다 숲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 힘들면 시간을 조정하거나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16대 8로 유지 중입니다.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당연히 맨날 야식 먹고 디저트도 야무지게 먹던 애가 갑자기 공복 시간을 가지니까 몸이 당황하겠죠? 배가 등가죽에 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정도로 밤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때마다 물배 채웠어요. 물 마시기 귀찮은 분들, 빨대 있는 텀블러, 전 이거 쓰는데 빨대 있는 텀블러 아무거나 자주 있는 곳에 두세요. 저는 침대에 자주 있어서 침대 맡에 항상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귀찮아도 손 뻗어서 빨대 쪽 하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찬물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은
얼음 가득 채워서 마시세요. 저도 자주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간헐적 단식의 장점은 물론 공복 시간이 주는 속 편안함이나 빠른 지방 연소도 있지만 지금 시간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세워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약 간헐적 단식을 안 했다면 밤마다 식욕을 못 이기고 이것저것 주워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밤에 배가 고파도 잘 견디게 돼요. 당연히 여행 갔을 때나 약속이 있을 땐 참지 않고 많이 먹습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풀어줘요. 그때 많이 먹었어도 돌아와서 평소 하던 대로 하면 안 찌더라고요. 저도 여행 갔을 때 너무 많이 폭식해서 많이 쪘을까봐 무서웠던 적이 있는데 바로는 안 재고 한 2주 뒤쯤? 몸무게 재니까 안 찌고 오히려 좀 빠졌더라고요. 아무튼 밤엔 안 먹겠다고 어렴풋이 생각만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저희는 지키기 수월해진다고 생각해요. 그 외 짜잘한 팁들. 가장 철저히 지킨 앞에 3가지 외의 것들을 말해보자면요. 우선 아까 제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지만 음식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는다거나 몸무게를 자주 재진 않았어요. 그러면 강박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사실 다이어트 하면서 불안이랑 강박이 오기도 했어요. 그래도 꾹 참고 몸무게는 원래도 잘 안 쟀지만 더 안 쟀고 칼로리도 계산 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인바디는 재주고 있습니다. 몸무게보다 눈바디가 중요하다는 말은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몸무게는 재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서 잘 안 쟀어요. 이젠 유지어트니까 잴 일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음식 칼로리는 뭐 기초대사량 계산해서 어떻게 하라던데 솔직히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그리고 칼로리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했고요. 또 제가 디저트를 엄청 좋아해요. 달달한 거 환장하고요. 다이어트 전엔 카페 가면 무조건 초코 음료, 가당 음료 엄청 마셨어요. 사실 유지어트 하면서 지금 제일 힘든 게 디저트 참는 거예요. 밥은 참을 수 있어도 달달한 거 참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꼭 지키려고 하는 건 가당 음료는 절대 안 마시기. 탄산은 제로 음료로 대체해요. 디저트 먹을 땐 아메리카노가 잘 어울리잖아요. 디저트는 먹되 초코 음료 같은 건 안 마시기. 그리고 되도록 식후 배부를 때 바로 먹기. 혈당 방어도 되고 배불러서 많이 안 먹게 된다더라고요. 또 밥은 최대한 집밥으로 먹으려고 했어요. 옛날엔 나갈 때마다 왠지 이대로 집에 들어가서 밥 먹긴 아까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밖에서 사 먹었어요. 식당 음식이 훨씬 살찌기 쉬운 건 다들 잘 아시죠? 나간다 해도 웬만하면 집에 있는 것들로 대충 밥 해 먹거나 엄마가 해주는 집밥 먹었어요. 가족이랑 사는 특권이 이거거든요. 가족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 집밥 먹을 수 있을 때 이 특권을 누리세요. 외식을 한다 해도 샤브샤브는 면이랑 죽 필수였고 사실상 죽 먹으려고 먹는 거였는데 이제 딱 샤브샤브만 먹고요. 튀긴 치킨보단 되도록 구운 치킨 먹으려 하고 뭐 그런 짜잘한 것들도 노력했어요. 초반엔 점심에 맨날 삶은 계란 2개, 고구마, 오이 이렇게 먹었는데 맨날 먹으니까 질리더라고요. 이제 삶은 계란 질려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 해 먹습니다. 다이어트 하다 보면 양 줄어들고 입맛도 바뀐다던데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안 바뀝니다. 단 거 여전히 맛있고 튀긴 거 여전히 맛있고 자극적인 거 여전히 맛있어요. 그래서 요즘 스멀스멀 입 터짐 올까봐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잘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식후 포장된 쿠키 한두 개씩 먹거나 달달한 과일 먹거나 그러고 있어요. 커다란 쿠키는 반 잘라서 날짜를 나눠서 먹고 여러 개 포장된 에그타르트 같은 것도 하루에 한 개만 먹도록 제한하거나 이렇게만 해도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아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전처럼 꾹 참기보단 요즘은 그냥 먹어요. 뺄 때는 조금 극단적으로 빼도 될 것 같은데 유지어트 할 때는 무작정 참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생 가는 거니까요. 또 저는 챗GPT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제미나이도 괜찮아요. 각자 좋으신 걸로 쓰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자주 불안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PT를 받는 것도 아니라서 물어볼 때도 없었고요. 그럴 때 GPT가 저의 PT쌤이 되셨습니다. 운동 루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먹어도 되나? 짜잘짜잘한 거 다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믿냐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전 많이 도움받았어요. 아예 감도 못 잡겠는 분들, 올바른 방향인지 헷갈려서 불안한 분들은 GPT를 PT쌤으로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취미를 만드세요. 저도 요즘 또 그런데 한창 꽂혔던 게 또 시들시들해지면 예전처럼 침대에 누워서 폰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각도 많아지고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봉화하니까 가짜 배고픔도 잘 느껴지고요. 근데 취미가 생기면 음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줄어들어요. 취미라니까 뭔가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냥 나가서 집 근처 산책도 좋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본다든가 쇼핑을 한다든가 물론 과한 소비는 지양해야겠죠.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아무거나 괜찮아요.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제일 위험해요. 최소한 앉아있기라도 해야 삶의 활력이 돌아요. 사실 저도 이건 고치기 힘들어서 많이 노력해야 되긴 합니다. 자, 이제 팁들을 말했으니 여러분께 동기부여가 되도록 살을 빼서 좋은 점도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점입니다. 지긋지긋했던 만성 두드러기가 안 납니다.
제가 원래 항히스타민제를 안 먹으면 두드러기가 막 났거든요. 피부가 약하고 온도에 민감해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도 두드러기가 항상 났어요. 근데 운동하고 살을 빼니까 거짓말처럼 약을 안 먹어도 두드러기가 나지 않게 됐어요. 제가 짜잘한 병들이 많은데 그게 대부분 면역력 문제에서 오는 게 많았어요. 코막힘도 되게 심했는데 이게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알레르기 때문이 아니라 면역력 문제인 비염이 있었어요. 이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정말 정석적인 의사소견이 있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먹고 잘 자고. 해결책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코막힘도 이젠 잘 안 생겨요. 전 이게 너무 좋아서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요. 두 번째, 옷 사이즈를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것도 은근 꽤 큰 장점입니다. 지금도 매장 가서 옷 사는 걸 선호하긴 하지만 옛날엔 무조건 매장 가서 샀어요. 인터넷으로 사면 사이즈가 안 맞을까봐. 그냥 옷 구경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의가 나한테 맞는 사이즈가 있을지를 걱정하는 게 더 컸으니까요. 지금은 뭘 입어도 웬만하면 맞고 당연히 옷태도 나니까 쇼핑하는 맛이 나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선순환인 거예요. 운동하고 살을 빼니 건강도 좋아지고 옷도 잘 맞고 정신도 좋아지고 전부 다 나가는 게 좋아지고. 여러분, 저희는 장기적으로 뭘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무조건 바로 결과가 보여야 하고 꾸준히 참고 하는 거 쥐약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중에 가장 하기 쉬운 게 그나마 다이어트라 생각해요. 초반이랑 중간중간 정체기는 물론 있지만 어쨌든 마음을 좀 비우고 꾸준히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수치들이 주어지잖아요. 게임으로 치면 레벨업하는 기분인 거죠. 인생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이어트는 어느 정도 나의 노력을 정직하게 보여준다 생각해요.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저희한텐 정말 소중한 경험인데 다이어트는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주는 귀중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꼭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만약 알고 계신 팁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의 ADHD 여러분, 저랑 같이 화이팅해요. 빠이!